국민연금 1위, 월 542만원. 이 숫자는 단순한 부러움을 넘어 많은 분들에게 나도 언젠가는 이라는 막연한 희망을 심어주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는 그 희망이라는 포장지를 벗겨내고 그 안에 담긴 냉정한 진실을 마주하려 합니다. 단순히 액수를 말하는 영상이 아닙니다. 오늘은 2월 542만원이라는 돈에서 세금과 건강보험료로 얼마가 빠져나가는지, 그래서 실제 손에 쥐는 돈은 얼마인지, 그리고 그 돈으로 과연 어떤 수준의 삶이 가능한지를 낱낱이 해부해 볼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삶과 우리의 현실을 비교할 것입니다. 전체 수급자의 85.8%는 월 100만원도 받지 못하는 현실. 평균 수령액은 고작 65만원. 이 극명한 차이가 어디서 오는지, 그리고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오늘 그 답을 찾아가 보겠습니다. 먼저 월 542만원이라는 숫자 뒤에 숨겨진 지출부터 계산해 보겠습니다. 은퇴 후 가장 무서운 것이 소득은 줄어드는데 세금, 특히 건강보험료 부담은 여전하다는 점이죠. 이 부부가 제주에 6억 원 상당의 주택 한 채를 가졌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2024년 기준으로 연금소득 6,500여 만원과 주택재산을 점수로 환산하면 이들이 매달 내야 할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는 약 35만원에 달합니다. 연금 받자마자 35만원이 고정적으로 사라지는 셈입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연금소득 역시 소득이기에 세금을 냅니다. 물론 다양한 공제 혜택이 있지만 연소득이 6,500만원이 넘으면 세금도 만만치 않습니다. 부부 인적 공제, 연금소득 공제 등을 모두 적용하고 계산했을 때 이들이 내야 할 월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는 약 65만원 수준입니다. 자, 이제 최종 계산입니다. 월 542만원에서 건강보험료 35만원, 소득세 65만원을 빼면 이들 부부의 통장에 실제로 찍히는 돈은 월 약 442만원입니다. 매달 100만원이 세금과 준조세로 사라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금액입니다. 그렇다면 월 442만원으로 제주에서 사는 삶은 어떤 모습일까요? 이 금액은 통계청이 발표한 부부 적정생활비 월 324만원을 100만원 이상 뛰어넘는 돈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생활을 유지하는 수준을 넘어섭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한 달에 주거비와 공과금으로 40만원, 교통비와 차량 유지비로 50만원, 병원비와 건강관리비로 40만원, 그리고 경조사비와 자녀 용돈 등으로 50만원을 쓴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 정도만 해도 꽤 넉넉한 지출이죠. 여기에 식비로 120만원을 쓰며 신선한 제철 음식과 주 2에서 3회 외식을 즐기고 여가비로 80만원을 쓰며 골프나 여행, 취미생활을 망설이지 않습니다. 이렇게 모두 합쳐도 한 달 생활비는 380만원입니다. 놀라운 것은 이렇게 쓰고도 매달 60만원 이상이 통장에 남는다는 사실입니다. 갑작스러운 지출에 대비할 수 있고 해외여행을 위한 자금으로 모을 수도 있는 완전한 경제적 자유의 상태입니다. 이제 우리의 현실을 보겠습니다. 국민연금 1인 평균 수령액은 월 65만원입니다. 여기에 똑같이 건강보험료를 적용해 봅시다. 만약 3억 원대 아파트 한 채를 가진 은퇴자라면 소득이 거의 없어도 재산 때문에 내야 할 건강보험료가 월 16만원에 달합니다. 결국 손에 쥐는 돈은 49만원. 이 돈으로 부부가 한 달을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대비해야 할 현실의 민낯입니다. 월 442만원의 선택과 월 49만원의 생존 사이 그 간극이 느껴지십니까? 무엇이 이들의 운명을 갈랐을까요? 한 언론사 보도에 따르면 최고액 수령 부부의 비결은 3가지였습니다. 첫째, 1988년 제도 도입 초기부터의 장기 가입. 둘째, 지금보다 월등히 높았던 초기의 소득 대체율 70%. 그리고 셋째, 연금 수령을 5년 미루는 연기연금 제도 활용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앞에 2가지는 지금의 5060 세대는 결코 누릴 수 없는 과거의 제도적 혜택이라는 사실입니다. 막연히 나도 오래 부으면 되겠지 라는 환상을 버려야 하는 이유입니다. 결국 운명을 가르는 진짜 차이는 적극적인 준비와 막연한 기대의 차이입니다. 대부분이 낮은 연금에 허덕이는 이유는
평균 가입 기간이 짧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더 큰 문제는 주어진 제도조차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국가가 알아서 해주겠지. 라는 막연한 기대가 노후의 발목을 잡습니다. 반면 성공적인 노후는 내가 활용할 수 있는 제도를 적극적으로 찾아내고 실행에 옮기는 준비된 태도에서 시작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현실을 바꿀 4가지 행동 지침을 제안합니다. 첫째, 당신의 진짜 연금부터 확인하십시오. 지금 당장 국민연금공단 사이트에 접속해 예상 연금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막연한 기대가 아닌 정확한 숫자를 마주하는 것이 모든 준비의 시작입니다. 이 돈으로는 부족하다. 는 냉정한 현실 인식이 필요합니다. 둘째, 잠자는 권리연기연금을 깨우십시오. 월 542만 원 부부가 현재에도 활용할 수 있었던 유일한 비결이 바로 연기연금입니다. 1년 연기할 때마다 연금액이 7.2%씩 최대 5년이면 36%가 늘어납니다. 현재 소득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수령을 늦추는 것이 가장 확실한 연금 증액 전략입니다. 셋째, 국민연금의 빈틈을 적극적으로 메우십시오. 과거 소득이 없어 내지 못했던 기간은 추후 납부로 전업주부나 경력 단절 여성은 임의 가입 제도를 통해 가입 기간을 늘릴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추가 납부가 아니라 내 연금액을 올리는 가장 확실한 투자입니다. 지금이라도 공단에 전화해 내가 활용할 수 있는 제도가 있는지 반드시 문의해야 합니다. 넷째, 숨은 복병 건강보험료를 계산에 포함시키십시오.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의 4대 보험료 계산기를 통해 은퇴 후 내야 할 보험료를 미리 시뮬레이션하고 이를 제외한 실질 연금액을 기준으로 노후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연금액만 보고 계획을 세우는 것은 반쪽짜리 계획입니다. 월 542만 원. 이라는 이야기는 우리에게 희망이 아닌 강력한 경고입니다. 그들의 성공은 과거의 제도적 행운이 뒷받침된 결과이지 우리가 쉽게 따라갈 수 있는 청사진이 아닙니다. 진짜 교훈은 국가가 내 노후를 완벽하게 책임져 주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입니다. 최고가 되려 하지 말고 최선을 다해 준비해야 합니다. 국민연금 하나만 믿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퇴직연금, IRP, 개인연금, 주택연금 등 자신에게 맞는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오늘 알려드린 제도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과거는 바꿀 수 없지만 미래는 지금 당신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이 단순히 충격과 불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노후를 지키기 위한 구체적인 행동의 시작점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또는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더 나은 콘텐츠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